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올 때면 제주공항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제주공항은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지어졌던 정뜨르 비행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비행장은 어딜까요? 바로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구조물이 알뜨르 비행장의 한 일부인데, 오늘 변비행에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룩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비행기 형상을 닮은 구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박종훈 작가가 만든 하나의 작품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1930년대 40년대에 썼던 대표적인 폭격기 중에 하나인 제로센을 형상화해 놓은 작품입니다. 지금 보면은 뭔가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일본이 제주도에 지었던 경납고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모술포라는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장입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널따란 평야지대가 좀 있어가지고 비행장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적합했던 곳이긴 했어요. 1930년대만 해도 일부는 공군이 없었습니다. 공군이 없는 대신 육군과 해군에서 비행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해군이 그렇다면 제주도에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나가사키 옆에 보면 오무라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오무라 해군 기지에서 출격했던 폭격기들이 중국의 난징이라는 곳으로 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비행기가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때 연료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평야가 굉장히 많고 중국과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제주도가 비행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간 기착지로서 그냥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일본이 계속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제주도라는 곳이 중요한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일본이 6만 평보다 더 많은 20만 평의 땅을 또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을 비행장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알뜨르 비행장이 지어질 때 제주도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강제로 투입이 돼서 노동을 했다라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경납고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무려 20개나 있었습니다. 정말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 근처에 오시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경납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납고가 이곳이고, 이곳에서 사용됐던 많은 폭격기 중에 하나를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실제로 이 제주도에 있는 이 경납고는 등록문화재 제3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알뜨르 비행장에만 총 3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주 모스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 벙커, 알뜨르 비행장 일제 고사포 진지, 지금 보고 계신 이 남제주 비행기 경납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는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 자리는 우리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었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그곳에서 다양한 훈련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소유자가 군이다 보니까 등록문화재로는 아직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5개의 비행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알뜨르 비행장, 두 번째 지어진 게 정뜨르 비행장, 지금의 이제 제주 공항이 있는 그 위치고, 조천읍 교레리에도 이제 교레리 비행장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교레리 비행장이 지금의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정석 비행장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정말 아시겠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끝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작품 옆쪽으로만 살짝 돌아봐도 경납고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경납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비행장인지 모르고 봤다면 저기 동굴인가? 뭐 곡식 저장 창고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역사의 현장에 이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알뜨르 비행장의 관제탑으로 알려진 곳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렇게 안내판이 적혀져 있는데, 처음에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좀 아픈 한국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요게 재미있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건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근처에 오시면 관제탑이다 라고 써 있는데, 높이로 치면 한 4, 5m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계단도 한 20계단 가까이가 이렇게 있고,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뭔지 감이 안 오는데 안내 표지판에는 관제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위치적으로 그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랑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탑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객관적인 사료랑 당시 여기에 사시던 주민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요거는 관제탑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사실 요것은 급수탑이었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제탑이었다라는 증거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와서 이게 정말 관제탑일까 급수탑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급수탑으로 추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위에다가 급수 탱크를 설치해서 물이 뭔가 떨어지는 곳이 있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봐서는 급수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보통 관제탑을 지으려면 높은 곳에 지어야 돼요. 활주로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지대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급수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관제탑 치고는 너무 이게 작아. 이게 알뜨르 비행장에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개는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1개는 이제 잔해만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부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경납고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납고가 딱 보면 보입니다. 아, 저게 경납고구나. 모양이 굉장히 온전하게 보존이 돼 있는 거 보면 튼튼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경납고 가는 방향인데 이게 약간 둘레길처럼 돼 있어 가지고 좁은 길인데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있는 거 맞지 여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좋았어. 길 있다. 길 있다. 제 뒤로 보면은 이게 다 평야의 느낌이거든요. 자, 알뜨르라는 말 자체가 제주방언으로 아랫 벌판 이런 뜻이에요. 낮은 산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평평한 초원의 벌판입니다. 비행장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겨울이니까 오지, 이거 여름이었으면 풀이 웅상해서 못 왔을 텐데 한번 좀 가보는 걸로. 다 왔다.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에 온 그런 느낌은 진짜 있네. 이게 튼튼하게 지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좀 안을 잠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데 안에 또 목조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안으로 약간 움푹 패여 있어요. 안에 움푹 패여 있고, 주로 여기에 있었던 비행기가 미쓰비시의 A6M 제로라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의외로 경납고 치고는 작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보면은 약간 움푹 패여 있어요. 안쪽이. 네, 안쪽이 이렇게 밑으로 좀 패여 있는데 프로펠러가 앞에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뜨르 비행장에 있는 일본이 만들었던 지하 벙커입니다. 1941년 이후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곳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일본이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이 여기를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하 벙커를 그때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을 강제로 이제 동원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벙커의 특징은 뭐냐면 폭격에도 끄떡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두꺼운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돌무더기랑 풀들을 또 심어놔서 위장을 해놓은 흔적을 외관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안을 들어가는 건데, 불이 들어오네. 어둡긴 한데 센서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와, 지하 벙커의 모습인데, 와, 이게 딱 봐도 느낌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 두께 보세요. 이 두께가 와, 엄청나네. 제 손바닥 이 정도인데 뭐 이게 뭐 몇 뼘이 엄청난 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데가 있다. 우와, 이게 뭐야? 위쪽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쪽 구멍 위로 보면 뚫려 있어요. 위랑 뭔가 안테나 시설 같은 거나 수신, 교신을 위한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항상
자, 오늘 변비행에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를 뭐 취재나 관광이나 정말 수십 번을 왔는데 이제서야 알뜨르 비행장을 찾아왔고 또 변비행에서 소개를 한다는 사실이 약간 부끄럽다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5개의 비행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변비행에서 언젠가 나머지 비행장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